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53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바른상사입니다.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래요. 자, 출발할까요?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되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서 틀린 기재사항을 고치는 문제입니다. 문제 1번 볼까요?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 왼쪽에 바른상사고 개인기업이다. 왼쪽 거 두 개는 맞죠? 이제 오른쪽 거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되겠다. 자, 시작할까요? 사업자 등록번호 104-04-11258 맞습니다. 자, 대표자명 이정도 맞고요. 기업 연월일 2010년 1월 15일 맞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중구 을지로인데 강남구 역삼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틀렸네. 고칩시다. 그죠? 그리고 업태는 도소매고요. 종목은 가구가 아니고 사무용품이죠. 요것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는 남대문입니다. 요거로 맞네. 그러면 두 가지 항목을 고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소재지를 먼저 고치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해도 되지만 그냥 똑같이 그냥 전 입력할래요.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0번지 이렇게 하고요. 뒤에 있는 요거는 지우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종목이 틀렸었지 아까. 가구가 아니고 사무용품 이렇게 고치는 것이다. 됐죠? 두 가지 수정했으면 완료된 거죠. 메뉴 닫으시고. 자, 문제 2번 넘어갈까요? 자, 문제 2번. 전기분 손익계산서 문제입니다. 자, 제시되어 있는 금액을 보고 해당되는 메뉴를 열어서 숫자 틀린 거 고치는 문제죠. 그리고 문제 두 번째 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재무제표 신경 쓰지 말고 요 손익계산서만 제대로 고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입니다. 자, 숫자를 하나씩 맞춰보자. 자, 매출액은 맞고요. 매출원가 맞습니다. 급여 맞고, 복리후생비까지 맞고, 여비, 교통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그리고 임차료는 여기 있죠. 맞고, 차량 유지비가 맞고요. 그리고 접대비가 여기 없죠. 접대비 의미가 안 됐으니까 요거를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다. 감가상각비 맞고요. 소모품비 맞고, 광고선전비 맞고요. 보험료가 동그라미 하나가 빠져있다. 그죠? 요거를 제대로 고쳐야 되겠다. 이자 수익 맞고, 자비익 맞고요. 이자 비용, 이게 틀렸다. 그죠? 동그라미 하나가 빠져있으니까 제대로 고쳐야 되겠다. 기부금까지 맞고, 소득세는 없고. 그러면 틀린 게 세 가지 항목이다. 그죠? 요거를 고쳐보도록 합시다. 접대비 금액이 아예 없죠. 접대비를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다. F2 키 눌러서 접대비, 코드 번호는 800번대다. 그죠? 접대비 계정 과목을 가져오고 금액을 입력하자. 금액 얼마라고? 150만원. 1500000. 그리고 보험료가 120만원이 아니고 120만원이었죠. 1200000 이렇게 고쳐져야 되겠고, 이자 비용이 1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1000000 이렇게 고쳐져야 되겠다. 됐죠? 세 가지 항목 수정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뭐 확인해야 된다고? 당기순이익 확인해 봐야 된다고. 당기순이익 계산된 금액이 36950,000이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당기순이익도 36950,000. 오케이. 그러면 제대로 입력이 되었구나. 수정이 되었구나. 확인했습니다. 메뉴 닫으시고요. 자, 문제 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문제 3번 봅시다. 첫 번째 문항. 바른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가지고 요거 금액 확인하면 되겠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먼저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익이 현재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상태죠. 고쳐보자. 성실상사 300만 원 맞고요. 칠성문구 450만 원 맞고 한라문구가 2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으로 고쳐져야 되겠죠. 고치고 나니까 차익이 0이 되었다. 아, 맞게 고쳐졌구나. 그리고 외상 몇 건도 이제 고쳐야 되겠다. 그지? 차익이 뭔가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거다. 그지? 자, 봅시다. 정일상사가 370만 원. 요거는 맞습니다. 문구나라가 아예 없죠. 문구나라를 입력해야 되겠다. 문구나라. 금액이 얼마라고? 170만 원. 1700000이라고. 그리고 경인상사는 820만 원. 요런 거 맞죠? 자, 차익이 0이다 이겁니다. 아, 맞게 수정되었구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문항도 입력 완료. 자, 두 번째 문항 볼까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다음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접대비 계정 과목에 대해서 대체 적요의 8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해 달랍니다. 많이 해봤죠, 이런 문제?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서 접대비 계정 과목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저는 이번에는 컨트롤 F 요 검색 화면을 사용해서 찾아볼게요. 접대비 이렇게 해서 엔터 키치면 커서가 접대비 쪽으로 짝짝 이동하죠. 그렇지만 500번대 코드다 이겁니다. 이거 아니죠. 비용일 경우 800번대 코드가 우리가 원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죠? 여러 개가 검색될 때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00번대를 쓰라고 했죠. 오케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걸로 찾아야 돼. 그래서 엔터 키 쳐서 다음 접대비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600번대 나오죠. 요것도 아닌 거지. 다시 엔터 키 치면 700번대로 넘어가죠. 요것도 아닌 겁니다. 요것도 700번대 아닌 거죠. 800번대. 813번 나와 있죠. 자, 요 위에 카테고리가 나와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즉 판매비와 관리비 카테고리다 이겁니다. 요게 813번이 우리가 원하는 접대비 코드다. 됐죠? 찾았다. 여기서 오른쪽에 대체적요 이쪽에다가 몇 번으로 대체적요 8번으로 그래서 여기 8 이렇게 입력하고 뭐라고 입력하라고요? 거래처 명절 선물비 이렇게 입력해 달래. 됐습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입력 요거밖에 없죠. 요구사항이 그죠? 요거 입력했으면 이제 메뉴 닫으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문제 1번, 2번, 3번 풀이가 완료되었네. 됐죠? 이제 문제 4번 일반전표 입력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첫 번째 7월 20일에 한일전자에서 사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78만 원에 구입하고요. 회사는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답니다. 대변에 뭡니까? 외상이다. 주된 영업활동 아니죠. 그러니까 미지급금 계정과목 쓰면 될 것이고 차변은 소모품비라는 비용 계정과목 쓰면 될 것이고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7월 20일자 일자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차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기록한다. 비용 여러 개 코드 중에서 800번대 코드죠. 830 이걸로 입력하고 금액은 780000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미지급금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한일전자 78만 원 대변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1번 끝났고요. 2번 볼까요? 8월 12일 날 보혜산업에 상품 300만 원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차변에 현금 30만 원, 대변에 뭐 선수금 3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자, 8월 12일 날 차변에 현금 30만 원, 300000 대변에 선수금 자,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어디? 보혜 산업 3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자, 3번요. 8월 24일 상품 배송에 사용하는 트럭,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이죠. 취득가액은 500만 원, 폐차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480만 원. 이러한 트럭이 있는데 요거를 폐차하고요. 폐차에 대한 고철값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폐차라고 적겠지만 사실 이거 뭐라고? 이거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이라고. 유형자산 처분거래 매우 많이 해봤죠. 그죠? 그렇게 처분에 대한 로직으로 풀면 되겠다. 겁니다. 자, 장부금액 얼마짜리입니까? 취득가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한 개 장부금액이죠. 20만 원짜리입니다. 20만 원짜리 유형자산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폐차했으니까 돈 한 번도 못 받겠죠. 그런데 고철값으로 10만 원 받았답니다. 그러면 10만 원에 팔은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면 10만 원에 팔은 거야. 20만 원짜리 유형자산을.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 원 나온다 이거지. 됐죠? 나중에 점프 입력했을 때 결과가 이것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자. 됐죠? 자, 입력합니다. 8월 24일 1단계 대변에 취득 원가를 적어준다. 유형자산 계정 과목은 뭡니까? 차량 운반구라면 되겠죠.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가 얼마짜리였다고? 취득 원가가 500만 원. 5000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2단계 차변에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주자. 뭐에 대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그죠? 209번 코드를 불러온다. 금액은 480만 원. 4800000 됐습니까? 그리고 3단계는 차변에 받는 금액을 적어준다. 폐차해서 하나도 못 받는 게 원칙이지만 고철값으로 10만 원 받았답니다. 생각지도 않게. 좋지 뭐. 그죠? 우리 입장에서 차변에 현금 10만 원. 1000000 이렇게 하는 거지. 마지막 단계는 대차 차익을 보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 됐죠?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대변이 더 큰 겁니다. 차변에다가 뭔가 적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이니까 비용이지.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될 것이고 금액은 얼마라고?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아까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은 거죠? 오케이. 내가 점프 입력 잘 했다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 원 차변.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3번 문제까지 완료. 자, 4번 볼까요? 9월 23일 날 별사랑 레스토랑에 사무용품 100만 원을 판매하고 상품 판매했다 이 말이죠. 상품을 판매하고 미리 받은 계약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동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답니다. 계약금 쪽으로 미리 받은 거 선수금으로 기록됐었겠지. 그래서 대변에 선수금이 있는데 요거를 먼저 차변에 적어주고 나머지 금액만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니다. 9월 23일 대변에 상품 매출 인식합니다. 금액은 얼마라고요? 100만 원. 1000000 그리고 차변에 일단 선수금 먼저 인식하자. 거래처는 어디? 별사랑. 자, 선수금 금액은 얼마라고요? 20만 원이라고. 2000000 이렇게 적어주고 나머지 80만 원에 대해서는 어음으로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받을 어음으로 기록하자. 자, 거래처는 당연히 별사랑이다.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네. 자, 다음 문제요. 5번 9월 28일 날 명품 식당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 53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했답니다. 대손 처리 문제네요. 그죠? 단 대손 처리 시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랍니다.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적으면 되겠다. 그지? 자산의 감소. 차변 쪽에는 대손 충당금 먼저 적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9월 28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을 먼저 확인한 후에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네. 됐죠? 합계 잔액신산표를 열어보자. 합계 잔액신산표에서 9월 28일자로 주어야 하는 것이지. 9월 28일로 조회해보니까, 자, 뭐에 대한,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조회해봐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이 지금 없어지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18만원 돼 있다, 이겁니다. 잔액이 18만원이다. 자, 그러면 회계처리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자, 날짜가 며칠이라고? 대손 확정되는 날짜가 9월 28일이라고. 9월 28일. 대변에 뭐 적습니까? 외상 매출금 적지. 자산의 감소. 어디에 대한 외상 매출금? 명품 식당. 금액은 53만원. 530000 이렇게 적고 차변은 일단 대손 충당금 먼저 적자 이것이. 뭐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9번 코드 불러왔고요. 금액은 얼마라고? 아까 합계 잔액신산표에서 봤던 18만원 요거라고. 요게 현재 대변의 잔액으로 있으니까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면 되는 거지. 180 000 됐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부분 35만원은 뭘로?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야 되겠지. 차변의 대손 상각비.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이런 문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손 확정 분기에 워낙 전산액 2급에서 중요한 분기니까 또 등장할 수도 있겠다. 또 등장했을 때, 아, 조회하는 것이 조금 키포인트가 되겠네. 그지? 조회해서 대손 충당금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겠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동그라미 하나 쳐두자 이거죠? 오케이. 이렇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 봅시다. 10월 10일 날 DC백화점의 9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 전부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차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회계처리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우니까 뭐 조회해봐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네. 그죠? 9월 말 현재 요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을 먼저 조회해야지만 분기 입력할 수 있겠다. 어떤 메뉴 보면 되겠습니까? 거래처에 대한 내역이니까 거래처 원장을 보면 되겠지. 자, 거래처 원장을 열고요. 9월 말 현재 잔액을 뭐 월과 월부돼 있으니까 기간을 1월부터 9월 말까지 이렇게 조회하면 되겠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 잔액을 전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을 조회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거래처는 DC백화점이래. F2키 눌러서 DC백화점 가져온다. 자, 그러면 6681만 조회하면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DC백화점에 대한 잔액을 볼 수 있겠다. 320만 원이랍니다. 됐습니까? 요 32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됐죠? 입력합니다. 자,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금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대변의 외상 매출금 DC백화점에 대한 거 320만원 320000 요게 대변에 적히고요. 차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적히면 될 것이다. 그죠?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그러면 요 거래처 원장 메뉴는 닫고요. 자, 7번으로 넘어갑시다. 10월 13일 날 정일 상사로부터 판매용 사무용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답니다. 상품을 외상 매입했다 이거죠. 매입 시 당사 부담 운반비 5만 원을 한길 택배에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상품 사는 과정에서 운반비가 생겼다. 이거 뭘로 처리합니까? 취득 부대의 비용으로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 차변에 기록되는 상품 금액은 500만 원 플러스 5만 원 된 505만 원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입력합시다. 자, 10월 13일. 자, 일단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대변에 500만 원 물건값은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거래처는 어디? 정일 상사. 금액은
500000. 그리고 대변에 운반비는 뭘로 줬다고? 현금으로 줬다고. 대변에 현금 5만원 적어주고 50000. 그죠? 차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금액 505만원을 적어주면 되겠다. 계정 과목 뭘로? 상품으로. 이렇게 적으면 끝. 자, 다음 문제요. 8번. 10월 22일 날 업무용 차량의 휘발유 대금 15만원을 성동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어떤 계정 과목? 차 기름값,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이다. 됐죠? 자, 10월 22일 차변에 차량 유지비. 자, 여러 개 코드 중에서 800번대 코드 쓰면 되는 거죠. 이걸로 적어주고 금액 얼마입니까? 15만원. 150000.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5만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일반 점표 입력 문제 풀어보았고요. 이제 오류 수정 문제 봅시다. 첫 번째, 8월 6일 점표 내용이랍니다. 8월 6일 점표를 먼저 열고 시작할까요? 8월 6일 이렇게 대변에 현금 68만원, 차변에 세금과 공과 68만원 이렇게 처리되어 있거든. 요게 알고 봤더니 뭐냐면 화물 트럭 구입 시 부담한 취득세 68만원이래. 요거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답니다. 취득세,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어떤 자산? 트럭이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차변 계정 과목을 세금과 공과에서 뭘로 고치자? 차량 운반구로 고치죠. 됐죠? 이걸로 고치면 되겠다. 그리고 적용 화물 트럭 구입 시 취득세 현금 지급 뭐 요거 틀린 거 아니니까 그대로 놔둬도 되겠네.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자, 두 번째 오류 수정 문제 볼까요? 10월 5일 점표랍니다. 10월 5일 점표 보면서 또 볼까요? 10월 5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거든.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보통 예금. 됐죠? 외상 매입금 줄 때가 돼가지고 보통 예금으로 준 것. 요런 회계 처리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알고 봤더니 뭐라고? 서광전자의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체한 2501-0001에는 송금 수수료 1,000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2501-000만큼이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갔지만 요 중에서 1,000원은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 금액만 외상 매입금을 결제한 것이다. 그러면 차변에 오는 외상 매입금 금액이 2501-000이 아니고 2500-00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걸 2500-000으로 고치고 1,000원은 뭘로? 은행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끼워 넣어야 되겠다. 물론 밑에 적어도 됩니다만 그냥 차변이 위에 있으니까 그냥 사이에 끼워 넣는 식으로 내가 입력하려고요. 됐습니까? 자, 점표 삽입 딱 클릭한다. 그러면 한 줄이 쫙 추가되죠? 여기다가 차변 해가지고요. 수수료 비용. 여러 가지 코드가 있을 때 800번대 코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31번 이걸로 적어주죠. 1,000원.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문제 6번 이제 결산 정리사항 문제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창고를 조사한 결과 영업부에서 사용한 소모품 13만 원이 남아 있답니다. 소모품을 구입할 때는 모두 비용으로 계상했었답니다. 소모품 살 때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 예금 적고 차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전부 다 처리했었지. 그런데 13만 원치는 남았으니까 요거를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이제 대체해야 되는 분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용, 차변 쪽 비용이 너무 크니까 일단 대변에 소모품비를 적어줘 가지고 좀 비용을 좀 작게 줄여주고요. 차변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써주면 되는 것이지. 됐죠? 요 분기가 필요하겠다. 날짜는 언제로? 12월 31일로. 됐죠? 기말 수정 분기니까 12월 31일로 입력해야 되겠다. 차변의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한다. 금액 얼마? 남아있는 게 13만 원치 남았대요.
130000 이렇게 적어주고 대변에는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적어줘가지고 비용을 약간 줄여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13만원치. 됐죠? 코드는 800번대 코드 아시죠? 이렇게 기말수준 분기를 한다. 두 번째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에서 30만원을 차기로 이연한답니다. 이자 수익이면 수익이죠. 수익의 이연이래. 뭡니까? 선수 수익을 인식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 받은 거 30만원을 전부 다 수익으로 처리했던 모양이죠. 그러면 대변에 있는 수익이 너무 크니까 차변에 이자 수익을 좀 적어줘가지고 줄여주고요. 대변에 뭘 적자고 내년 거 미리 받았어요 라는 의미로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인식하자 이거지. 됐죠? 자, 차변에 이자 수익을 적어준다. 대변에 있는 이자 수익이 너무 크니까. 그죠? 요거를 약간 줄여준다. 얼마만큼? 30만원만큼. 300000만큼을.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을 적어준다. 부채를 기록한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2번 문제 기말수준 분기까지 완료. 자, 3번요. 매출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을 잔액에 대해서 2%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답니다. 보충법. 보충법 설정 문제 워낙 많이 나왔다고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1%가 아니고 2%랍니다. 요것만 조금씩 신경 쓰면 되겠다. 그지? 자, 합계 잔액 시산표로 갑시다.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12월 31일로 조회해야 되겠죠? 이렇게 조회한 다음에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외상 매출금, 받을 잔액과 대손충당금 잔액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잔액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받을 엄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잔액이 이렇게 있고. 자, 계산합시다. 69286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69286 000 곱하기 0.02 하면은요. 1, 3, 8, 5, 7, 2, 0 나오거든. 요게 목표야. 그런데 설정되어 있는 거 아직 하나도 없으니까 요거 전체를 다, 요 금액을 그냥 추가로 설정하면 되는 것이지. 됐죠? 1, 3, 8, 5, 7, 2, 0. 그리고 받으러움은 104, 800, 000 곱하기 0.02 하면요. 2, 0, 9, 6, 000. 요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50만원만큼이 이미 설정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 거는 자 500, 00 빼면 1, 5, 9, 6, 000만큼 추가로 설정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요 두 금액을 연습장에 살짝 적어놓고 이제 그 내용을 전표로 입력하면 되겠다. 자,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해서 대변의 대손충당금입니다. 뭐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자, 금액은 얼마라고? 1385720이라고. 그리고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번에는 받을 엄에 대한 겁니다. 그죠? 얼마라고? 자, 금액은 1596000. 그죠? 이렇게 입력한다. 그리고 차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대손 삼각비로 인식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4번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660만 원이랍니다. 회계 처리 시 구분해서 5 결차, 6 결대를 사용해서 입력하시오. 이거 전형적인 매출원가 분계죠. 많이 해봤다 이겁니다. 합계장 시산표에서 자, 새로 고침 누르면 아까 3번 문제에 대한 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요 금액의 2%만큼 곱한 금액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다. 대손충당금의 받으럼도 마찬가지 2% 금액이 이렇게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다. 2%니까 직관적으로 확인은 안 된다. 그죠? 계산기를 두드려서 확인해야 되겠다. 한번 해볼까요? 나온 김에 69286 000 곱하기 0.02 하면은 1385720 맞고요. 그리고 104 800 000 곱하기 0.02 하면
209600 요것도 맞네. 이렇게 확인해 봤고, 자, 이거는 3번 문제 확인했고, 이제 4번 문제는 이렇게 풀죠. 상품 계정의 차변 쪽에 159530000이 나와 있는데, 요 금액이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다. 그죠?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기말 재고 금액 660만 원을 차감하면 매출 원가 금액이 산정이 된다. 그죠? 159530000 빼기 6600000 하면 152930000 이렇게 나온다. 이것이 매출 원가다 이겁니다. 자, 입력할까요? 자, 일반점표 입력해서 차변 대변 대신 5번 결차 6 결대 요거를 써달라고 했죠. 결차 해가지고 상품 매출 원가, 자 금액은 152930000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결대 해가지고 상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합계 잔액 시산표 최종 확인해야 되겠죠. 세로 고침 딱 누르면요, 상품의 차변 금액이 660만 원, 우리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기말 재고 금액하고 동일한 상태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하, 내가 맞게 잘 입력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됐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말 수정 분계까지 모두 풀어보았고요. 이제 메뉴 다 닫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조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조회 1번. 상반기 중 소모품비의 지출이 가장 많은 월의 금액과 가장 적은 월의 금액의 차액은 얼마인가?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비교, 이런 거는 총계정 원장이 제일 좋더라. 달 기준으로 차변 대변 금액이 딱딱 집계돼서 나오니까. 됐죠? 총계정 원장 메뉴를 열어서 기간은 언제로?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조회할 것이고,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죠. F2키 눌러서 소모품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800번대 코드죠. 그러면 830번 요거를 불러오면 되겠다. 830 됐습니까? 이렇게 불러오면 비용이니까 금액이 어디 집계됩니까? 차변 쪽에 집계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매달 발생한 소모품비 금액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달하고 제일 작은 달의 차이 금액을 구하면 되겠다. 제일 큰 달이 언제입니까? 26만 원 돼 있는 요 5월 달이 제일 크고요. 제일 작은 달은 6만 원 돼 있는 4월 달이 제일 작죠. 그러면 26만 원 빼기 6만 원 하면 답이 되겠죠. 답 얼마? 20만 원 되겠다. 됐죠? 이게 1번의 답. 그리고 실제로 26만 원과 6만 원이 전부 다 소모품비 구입이 맞는지는 상세 내역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맞죠? 6만 원 요거 소모품비 실제 지출액 맞고요. 그리고 26만 원 요것도 보니까 전부 다 소모품비의 구입이 맞다. 그죠? 지출이 맞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메뉴는 닫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6월 말 현재 칠성문구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자, 거래처에 대한 잔액을 묻고 있으니까 거래처 원장이 제일 좋겠죠. 거래처 원장 메뉴를 열어서, 자, 6월 말 현재 잔액을 묻고 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뭐 이렇게 조회하면 되겠네.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F2키 눌러서 칠성문구 4100 요 거래처를 가져오면 되겠다. 자, 잔액은 어디 나왔습니까? 3515600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3515600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2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마지막 3번 문제 봅시다. 3월 말 현재 대손 충당금은 모두 얼마인가? 일정 시점 현재의 잔액을 묻고 있으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 또는
재무상태표 이런 거를 보면 되겠죠. 합계 잔액상표 볼까요? 자, 3월 말 현재니까 3월 31일을 입력하면 되겠네. 자, 여기서 대손충당금이 나와 있겠죠. 대손충당금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것 그리고 받을 엄에 대한 것 요 두 가지가 있네.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다. 요 두 개 더하면 됩니다. 68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 됐죠. 이렇게 하면 3번 문제 해결도 완료. 됐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초의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제53회 기출문제 풀까지 마쳤네요. 수고하셨습니다.